유튜브에다 올려. 그래갖고 만약에 네가 다니게 되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보고 더 모르겠으면 그 동영상 강의를 보면 돼. 처음에 펴봐. 여기는 처음에 이 돌림이라는 게 물올에서 빠졌다가 다시 물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돌림힘을 착각을 해. 돌림힘이 뒤에 힘이 붙잖아.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힘은 아니야. 힘은 아니야. 실제로는. 봐봐. 돌림힘이 있는데 돌림힘은 실제로는 힘은 아니다. 회전 효과야. 회전 효과. 힘이 작용해갖고 회전하게 만드는 효과야. 근데 사람들은 힘이 붙으니까 힘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근데 봐봐. 보면 첫 번째보다 우리가 여기 돌림힘 배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보면 힘을 알아봐야 돼. 힘이란 거 뭐니? 영어로는 포스야. 포스인데 얘가 정의가 뭐냐면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얘가 작용해야지만이 운동 상태가 변해. 아니면 물체의 외형이 변해. 스펀지를 내가 찌그러뜨렸죠. 그럼 외형이 변했잖아. 뭐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니까. 그리고 정지해 있던 물체를 내가 힘을 주지. 그럼 얘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건 정의는 뭐냐?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근데 이제 보면 힘은 단위가 뭐야? 뉴턴이다. 뉴턴은 뭐냐? 1뉴턴의 힘은 뭐냐? 질량이 1kg인 놈을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야. 힘이 작용하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면서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져.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생겨. 라고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해. 그리고 힘을 표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 화살표를 표시한다. 화살표를 표시한다. 시작점이 작용점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야. 방향이 힘의 방향이 힘의 방향. 이 화살표야. 크기뿐만 아니라 뭘 나타내는? 방향. 그렇지. 중요하다. 다다음 시간에 이 물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뭘 배웠냐면 스칼라를만 배웠어. 크기만 나타내는 양 배웠어. 이동거리, 속력. 단순히 간거리를 다 대해주는 게 이동거리다. 방향이 없어. 그런데 속력도 마찬가지야. 방향이 없어.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낸단 말이야. 즉 네가 중학교 때는 뭘 배웠다? 스칼라를 배웠어. 물리량 중에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뭘 배운다? 이제 벡터량을 배워. 벡터량은 뭐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다. 직선거리다. 직선 들어가니까 방향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속도를 배워. 속력 대신에. 속력은 뭐야? 어느 방향으로의 빠르기야.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제 뭘 배운다? 고등학교 때는 벡터량을 배우는 거야. 근데 벡터량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힘이야.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져. 물리에서 크기는 뭘로 나타납니다? 숫자. 근데 방향은 뭘로 나타낼까? 그거 있는데 방향은 엄청 많아. 근데 우리가 2학년 때까지는, 고2 때까지는 직선 운동만 치고해.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부호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야. 정지에다가 힘받지. 그러면 이게 기준 방향 플러스야. 그리고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즉 방향은 부호로 나타내. 우리가 직선 운동만 취급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힘이라는 건 알아.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첫 번째 힘이 작용 안 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힘이 작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현실에서는 뭐 마찰력도 있고 공기정력도 있고 힘이 적용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뭐가 0이면 결혼을 받나? 합력이 0이면 힘이 작용 안 하는 것과 똑같아. 합력이 뭐야? 다른 말로는 알짜입니다. 진짜로 순수하게 작용하는 힘이다. 합력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물체에 물론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요? 합력이라고 해요. 힘을 합한 거야. 그래갖고 만약에 이쪽으로 전화 5N이 작용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플러스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쪽으로 또 5N이 작용했어.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그러자 이쪽을. 그러면 합력을 하는 거야. 그렇지. 합력이 0이 되는 거야. 알짜임이 0이 되는 거야. 이게 합력이야. 한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 합력 또는 알짜임이다. 그러면 합력이 0이면 힘이 작용했어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어. 그러면 정지한 놈은 뭐 할까? 정은아, 힘이 작용 안 하니까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그래. 이해됐어? 뭐야? 힘의 정의가 뭐야?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잖아. 근데 힘이 작용 안 하지.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가려고 해. 이걸 뭐라 그래? 속력이 일정하지. 등속이라 그래. 등속력 운동이라 그래. 그리고 방향이 그대로야. 직선 운동이야. 이걸 등속 직선 운동이야. 이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중학교 때 배웠어. 그렇지. 들어는 봤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있잖아. 이게 이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관성이라고 해.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그러면 이때 정지하려는 관성은 뭐라고 하는 거야? 정지관성. 운동을 하려는 관성은 뭐야? 운동관성이라고 그래. 근데 앞으로 이제 봐라. 지문에서 정지하고 등속이 나온다. 그럼 바로 반사적으로 튕겨 나와야 돼. 합력이 0이다. 알짜임이 0이다. 나와야 돼. 정지하고 등속이 나온다. 지문에서. 그러면 얘는 합력이 0이야. 합력이 0이야.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용해.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정지 관성에는 뭐가 있어? 내가 갑자기 저기 버스가 내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해. 그럼 나는 원래 무슨 상태였어? 정지. 그러니까 내 몸이 뒤로 쏠려. 근데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 나는 그렇지. 앞으로 꼬꾸라지지. 왜? 난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하니까. 이해됐어? 이게 관성이야. 근데 관성은 뭐에 비례할까? 강호동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같은 속력으로 달리다가 멈추려고 해. 그럼 누가 멈추게 해? 그렇지. 왜? 무게가 더 자세히 말하면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줬을 때, 얘를 갖다가 운동을 시키려고 해. 정지인 운동. 근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내가 줘야 될 힘이 어떻다? 많다는 말이야. 왜? 관성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커서. 이해됐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힘이 작용한다. 응? 그러면 다른 말로는 뭐야? 합력이 알짜임이 0이 아니지. 힘이 작용했으니까. 0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변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져. 이걸 뭐라 그래? 속력이 빨라지는 게 가속도라고 그래. 가속도고 속력이 느려지는 게 감속도야.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통쳐가지고 둘 다 가속도라고 그래. 힘이 작용하면 특히나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면서 속력이 변해. 무슨 운동한다? 그렇지! 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지. 아까 심해.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지.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생겨. 그리고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해.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뭐다?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근데 말 그러면 이때 정답은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악셀레이션의 가속도. 그렇지! 힘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겨. 아까 힘을 받아가지고 운동 상태를 변화를 원하는 거야. 근데 질량은 뭐에 비례해? 관성에 비례하지. 관성은 운동 상태 변화를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가속도하고 질량은 가속도는 운동 상태 변화를 원하는 거고 질량은 그렇지. 그럼 무슨 관계? 비례야. 그렇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운동 방정식이 파마가 나옵니다. F는 M. 배웠지? 네. 이게 F는 M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를 갖다가 내가 10페이지 있지. 제일 위에 봐봐. 힘이란 정의는 뭐야?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지.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을 구할 때 R자인 합력으로 구한다. 합력은 뭐야?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한 힘의 효과가 나타내는 거. 이걸 갖다가 R자인 영어로는 뭔지 아냐? 내 포스야. 순수한 힘이래. 근데 몰랐다니 왜? 알고만 있으면 돼. 근데 선생님이 힘은 무슨 양이라 했잖아. 벡터량이라 했지. 크기뿐만 아니라 뭘 나타내?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힘의 합성이 있어. 힘의 합성은 R자임을 구하기야. 구하기를 다른 말로는 힘의 합성이라고 해.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 힘을 합성하는 거야. 근데 야, 첫 번째 같은 방향이야. 힘이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더해주면 되지. 그리고 방향은 그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인가? 이해됐어? 봐봐. R자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 F1, F2가 작용했어. 이때 합력은 뭐냐? 정은 그냥 더해주면 되지. 이 힘을 더해주면 돼. 그리고 힘의 방향은 두 힘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겠지. 근데 이번에는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그러면 큰 힘에서
안에서 작은 힘을 빼줘. 반대 방향이 있다면. 얼고 F1이 크지? 그러면 F2를 빼줘. 그 다음 힘의 방향, 큰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나오니까. 근데 두 힘 이상 작용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F1이었어. 이게 F2. 이게 F3.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큰 힘 쪽을 더해줘. 그리고 작은 힘 쪽을 빼주면 돼. 여기서 전체에서. 따라서 어떻게 돼? 힘의 합성을 하는 거지. F1 플러스 F3는 다 더해주면 같은 방향은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쓴다. 왼쪽을 뭐라고 써? 마이너스 썼어. 그러니까 이 힘은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니까 더해주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빼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큰 힘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합성이 있어요.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알짜힘의 힘과 운동 상태지. 자, 봐봐. 자, 선생님 말했잖아. 알짜힘이 0이면, 합력이 0이면 운동 상태는 정지행동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다겠지. 그러면 정지행동 계속 뭐하니?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근데 5자로 고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속도 운동이야. 속도는 뭐라 했어? 속력 플러스 방향이라 했지. 그러니까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직선 운동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자, 힘이 작용하면 합력이 0이 아니면 알짜힘이 0이 아니면 무슨 운동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해. 근데 알짜힘 합력이 0이면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하고 운동한 놈은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봐봐. 자, 첫 번째 봐봐. 알짜힘과 운동 상태에서 첫 번째 보자. 이건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요. 확실하지? 어제 딱 보고 왔더니 한번 이 칠판들은 물 청소를 한번 해줘야 돼. 걸레를 한번 닦아줘야 돼. 가끔씩. 그래야지 깨끗해져. 봐봐. 알짜힘과 운동 상태. 자, 힘은 뭘 갖는다?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뭐도 갖는다? 방향도 갖다. 방향도 갖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봐봐. 자, 이렇게 돼. 운동을 나눠보면,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합력이 오면 뭐가 있다 했어? 합력이 오면 운동 상태가 변해야 안 변해? 그렇지. 정지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한단 말이야. 첫 번째, 알짜힘이 0이지.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 운동한 놈은 무슨 운동이?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이해됐어? 근데 힘이 0이 아니야. 알짜힘이 0이 아니야. 힘이 작용했어. 근데 힘이 일정.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다. 나란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정원아 말했잖아.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운동 상태가 변해. 무슨 운동이 되겠어?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그렇지. 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때 봐라. 이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줬어. 그럼 내 속력은 일정하게 빨라지는 무슨 운동? 등가속. 그렇지. 플러스 등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럼 내 속력은 어떻게 돼? 그렇지. 줄어드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 운동이지. 이해됐지?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 무슨 운동이라고? 가속. 힘이 일정하니까 힘하고 선생님이 뭐라 했어? 가속도는 뗄 수가 없다 했지. 힘하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없게 돼. 그러니까 무슨 운동? 등가속도. 그렇지. 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가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자연학화 운동이잖아. 자연학화 운동 봐라. 물체가 떨어져. 질량이 M이야. 근데 처음 속력은 0이야. 일정한 힘 뭐가 작용하냐? 그렇지. 중력이 작용하냐. 중력이 작용하니까 야 힘이 일정하지 중력으로. 얼마로? F는 mg로. m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9.8로 곱해줍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이.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말이야. 얘는 뭐만 변해? 뭐만 변해?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이해됐어? 그래갖고 첫 번째 봐.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을 지금 설명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 그리고 힘이 일정해. 그러면 무슨 운동한다?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지.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는 무슨 운동? 마이너스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슨 운동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애들이 편하게 이해해.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나와보지 힘들어요 애들이. 봐봐. 물체 운동의 종류에 또 뭐가 있냐? 힘이 일정해.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입니다. 그럼 이거는 세 번째 경우야. 봐봐. 세 번째 경우야. 여기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수직이지. 그럼 무슨 운동을 할까? 정원아, 너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게 그건지 모르는 거지. 뭘까? 등속 원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을 해. 봐봐. 원운동 자체가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줄에 매달아가지고 돌렸어. 회전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내가 줄을 잡아당기지. 이때 이 힘이 원운동 시키는 힘이야. 구심력이라고 해. 구심력이 일정하다. 그럼 이때 물체를 놓지. 내가 줄을 놓지. 그럼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 아니지. 어떻게 날아가? 그렇지.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야. 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서로 수직이잖아. 이해됐어? 이게 등속 운동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힘의 방향은 여기요. 이거야. 그리고 물체 운동 방향은 이거야. 서로 또 수직이야. 얘는 등속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다 아니다?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 돼. 얘는 속력은 일정해. 그러나 방향이 매점마다 변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은 아니야.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은 아니야. 아니야. 얘는 무슨 운동이다? 속력하고 방향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 돼. 둘 다 변해도 가속도 운동이 돼. 즉 얘는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야. 이해됐어? 뭐만 변해? 얘는 속력만 변하고 얘는 뭐가 변한다? 방향만 변하는 거야. 둘 다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고 나서 봐봐. 또 알짜의 미경이면 뭐한다? 정지해 있는 놈은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놈은 계속 뭐한다?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 설명을 다 했어 선생님.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봐봐. 옆에 보자. 뭐가 나왔어? 알짜임과 물질 운동이 나왔지. 자 봐봐. 알짜임이 0인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뭐한다?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정은아?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해야 되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 등속도 운동을. 그리고 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면 각 힘의 작용점이 달라도 알짜 힘은 0이다. 즉 봐봐. 이건 뭐냐면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했는데 한 힘은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또 한 힘은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근데 뭐야? 그러면 합력이 뭐야? 0이야. 이걸 뭐라 그래? 힘의 방향이야. 근데 얘는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안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돌아가 버려. 뭐야? 돌림힘이 생겨. 돌림힘이 생겨. 그리고 돌림힘의 방향은 아니야. 아니야. 언제까지 돌아가? 얘들이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 그래갖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을 때까지 돌아가 버려. 이해됐어? 봐봐. 자, 얘는 정지에 있었다. 그러면 정지에 있었어. 그리고 한 물체의 작용점이 두 개. 근데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 그러면 얘는 뭐야? 정지에 있는 놈은 합력이 뭐야? 합력이 얼마니? 0. 그렇지. 합력이 0이니까 힘의 방향이. 그리고 돌림힘도 생겨 안 생겨? 회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회전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힘의 크기 같고 작용점은 같은 작용선상에 안 있지만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합력은 뭐예요? 0. 힘의 평은 맞지. 힘의 평은 맞지. 근데 야
이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돌림님의 평형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 버려 얘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올 때까지 회전을 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회전을 해버려 얘가. 회전한다. 그럼 봐봐. 그러면 봐봐. 뭐라고 나왔냐면 왼쪽에 옆쪽에 여기 나왔잖아. 여기 나왔잖아. 여기 봐봐. 이해됐어 안 됐어? 확실히 말해. 봐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는 성립해? 발전이. 그렇지. 합력이 여긴 거. 힘의 평형은 성립하지. 근데 돌림의 평형은 걔 아니야. 아니야. 왜? 얘는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들어. 우리가 역학적 평행이라는 게 있어. 이게 역학적 평행이라는 게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역학적 평행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때 역학적 평행은 힘의 평행도 성립하고 무엇도 성립해? 돌림힘의 평행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역학적 평행인 거야. 근데 얘는 뭐는 성립해? 힘의 평행은 성립하지. 그러나 뭐는 성립 안 해? 회전하고 회전. 그러니까 돌림힘의 평행은 성립 안 해. 그러니까 즉 얘가 역학적 평행이고 얘는 역학적 평행이다 아니다? 아니. 아닌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작용점까지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고 작용점까지 같은 작용선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돌림힘의 평행까지 성립해가지고 역학적 평형으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어.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회전하냐? 언제까지 회전하냐?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올 때까지 회전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작용선상에 오지. 그러면 그때 멈추는 거야. 이해됐어? 왜 가르쳐주냐면 이제 돌림을 배울 거야. 이제 돌림힘부터 보자. 두 번째 이제 돌림힘을 보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모르면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보면 돼. 충분하구나. 그럼 뭐야 또 이번에는 보면 이제 돌림힘을 보자. 정원아 이것까지 이해됐지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학적 평형이야. 이걸로 문제를 다 푸는 거야. 힘의 평으로 하나의 공식이 나와. 그리고 돌림힘의 평으로 하나의 공식이 나와. 갖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 두 개씩.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한번 보자. 돌림힘을 보자. 추워? 잠아? 아니지? 자, 봐봐. 돌림힘을 보자. 돌림힘은 정확히 말하면 힘이 들어갔지만 힘은 아니다. 아닌데 끝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뭐야? 돌아가게 만든 힘인가? 힘인가봐 하고 착각을 한다. 근데 실제로는 힘이 아니야. 힘이 아니야. 실제로. 이해됐어? 봐봐. 돌림힘의 정의는 돌아가잖아. 우리가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해? 회전한다 그러지. 즉 돌림힘은 힘의 정확히 말하면 회전 효과야. 즉 돌림힘에 의해서 회전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영어로는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른다? 돌림힘을 토크라고 부른다. 토크란 말이 많이 나와. 영어로는 TORQUE야. 토크 또는 힘의 모멘트야. 모멘트 오브 포스야. 근데 주로 뭘로 쓴다? 우리가 토크로 쓴다. 토크라고 한다. 토크는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을자, 한문 알아? 을자 비슷하게 쓰면 돼. 하고 자, 근데 자, 첫 번째 돌림의 특징이다. 특징이 있어. 첫 번째 돌림은 힘이 아니다. 왜 선생님 돌림이 힘이 아니에요? 야, 정원아, 힘의 단위가 뭐니? 뉴턴. 그렇지.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돌림힘이 이따 배울 건데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미터. 응? 뉴턴미터야. 그러니까 단위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힘이 아닌 거야. 정확히 말해. 이해됐어? 그리고 즉 정확히 말하면 자, 물체에 힘을 가했어. 이 물체가 얼마나 잘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뜻한다. 즉 물체에 힘을 가했어. 근데 이 물체가 얼마나 잘 회전하는지 회전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힘을 가했을 때. 말했잖아. 이 돌림은 뭐라고? 힘의 회전 효과가 있어. 힘이 아니야. 단위가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이 돌림의 단위는 뉴턴 미터야. 뉴턴 곱하기 미터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틀리니까 힘은 아니야. 그리고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이게 얼만큼 잘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회전 효과를 나타내는 게 돌림입니다. 이해됐어? 즉 우리가 토크가 크다. 그러면 돌림힘이 크기 때문에 회전을 잘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토크가 0이다. 그러면 뭐냐? 돌림힘이 0이기 때문에 물체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럼 뭐 보자. 이번에는 이제 장호냐? 조금 정화? 네가 옷을 좀 벗어. 물리 힘들지? 물리 어렵지? 이번에 저기 그 뭐냐 1학기 때 그거 시험 봤지? 역학적 시스템 시험 봤지? 중력하고 뭐 그 자연학과 운동이잖아. 그거 시험 봤지? 그거 잘 봤어? 충돌하고 충격량 운동량하고. 네, 외우는 건 다 외우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물리는 그래도 어렵게 나올 걸? 좀 공식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때 시험 잘 봤어? 그 파트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등급이 똑같아가지고. 그럼 봐봐. 세 번째, 돌림힘의 공식이 있어. 집이 그게니? 연수동이야? 아니면 동춘동이야? 동춘동? 동춘동이면 동춘동이면 옥년도가 가깝지? 바로 옆이잖아. 그래도 네. 가까운 편이잖아. 동춘동은 송도에 더 가깝잖아. 바로 여기 송도 넘어가기 전이니까. 그럼 봐봐. 우리가 돌림힘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설명한 게 이 문이에요. 문을 열 때 이렇게 회전하지. 문을 밀 때 이렇게 회전하지. 즉 문이 돌림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예요. 봐봐. 문이 이렇게 있어. 있는데 이렇게 문을 갖다가 내가 잡아당긴다. 손잡이야. 그럼 여기 경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다? 회전하게 하는 중심점. 회전축이야. 여기가 회전축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뭘 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 뭘 주냐? 힘, F를 준다. 이거는 외부에서 작용하니까 다른 말로 외력이라고 해. 그러면 얘게 잡아당기면서 회전하지. 그러면 보자. 이때 이 회전축에서 힘을 준 곳까지 직선거리가 지뢰의 팔이라고 해. 우리는 지뢰의 팔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가 8의 길이다. 그러면 이때 즉 8의 길이는 뭐냐면 뭘 뜻하냐면 회전축으로부터 외력을 준까지 최단 직선거리. 여기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외력을 준 곳까지 최단 직선거리.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봐봐. 그러면 외력으로, 그럼 첫 번째 외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에 돌림힘이 생기는 거. 즉 토크를 주는 거. 즉 돌림힘을 주는 거예요. 즉 힘을 주었을 때 이 문이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척도가 토크 돌림입니다. 즉 힘을 주었는데 이게 회전을 하지. 그러면 돌림힘이 생겼다는 거야. 그 회전 효과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잡아라. 어떻게 되냐? 자, 토크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토크는 뭔 소리가 나냐?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네. 아빠가 계신다고. 토크는 뭐 곱하기보다 여기서 뭐냐면 8의 길이 곱하기 주어진 외력을 곱하는 거예요. 뭐라고? 토크는 뭐라고? 8의 길이하고 뭐의 비례한다? 힘의 비례하는 거예요. 회전 효과가 잘 생기려면 8의 길이가 길든지 즉 봐라. 우리가 스패너를 갖다가 봐봐. 여기 11페이지 봐. 11페이지 봐. 11페이지 봐봐. 거기 보면 야 8의 길이가 R1일 때하고 R2일 때 힘은 똑같아. F로. 근데 야 우리 토크는 뭐 8의 길이 곱하기 힘이라고 그랬어. 근데 R1보다 R2가 더 크지. 그러니까 돌림힘은 뭐냐? R1 곱하기 F보다 R2 곱하기 F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즉 토크하고 뭐하고 비례한다? 8의 길이하고 비례한다. 8의 길이하고 비례해. 그리고 자 힘을 줄 때
힘을 크게 줄수록, 큰 힘을 줄수록 또 토크가, 회전 효과가 잘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단위는 뭐다? 단위는 뭐야? 뉴턴? 뭐니? 힘의 단위하고 미터야. 봐.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잖아. 그러면 힘은 뉴턴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돌림힘이 힘이 아닌 거야. 단위가 틀려버리니까.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례한다. 그러면 보자. 그러면 자 보면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근데 뭐가 틀리냐면 이때 이 힘이 여기에 팔의 길이에 어떻게 작용해야 돼? 지금 어떻게 작용해야 돼? 수직으로 작용해야 돼. 중요하다 그거.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막대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가 회전축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줬어. 수직으로 힘을 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팔의 길이 R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F가 되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이쪽으로. 근데 아니면 이렇게 여기 토크는 벡터라니까 스칼라라니까 크기만 나타내, 방향도 나타내. 있어. 그렇지. 근데 방향이 몇 개? 그렇지. 두 개지. 봐봐. 만약에 이쪽으로 힘을 주지. 수직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회전하잖아. 즉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 옆에 나왔잖아. 시계 방향 아니면 뭐밖에 없다? 그렇지. 반시계 방향밖에 없어. 이처럼 방향은 뭐라 했어? 보호를 받잖아. 우리가 물리에서. 그래갖고 두 방향밖에 없다 했어. 기준 방향 플러스하고 반대 방향 마이너스밖에 없어. 돌림위에서도 마찬가지야.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반시계 방향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벡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 따라서 뭐에 비례? 이 팔의 길이하고 주어진 힘에 의해서 회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 있어. 그래갖고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팔의 길이하고 힘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정은아 원래 힘하고 팔의 길이하고 무슨 관계여야 돼? 몇 도여야 돼? 90. 그렇지. 수직이어야 돼. 수직이야지. 만약에 이렇게 잡아당기지. 그럼 돌림 발생이 안 발생? 안 발생. 근데 만약에 평행해 버리면 팔의 길이하고 힘하고 힘의 방향과 평행해 버리지. 그럼 돌림은 안 발생해. 근데 각도가 있어. 봐봐 이렇게 각도가 있으면 발생은 한다. 이렇게 힘을 준다. 그러면 뭐는 생겨? 팔의 길이 있지, R 있지, F 있지.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우리가 이 돌림힘에서는 팔의 길이하고 힘이 무슨 관계여야 된다? 수직이어야 돼. 그러면 이걸 이제 힘의 합성과 반대로 힘의 분해를 해볼게. 그러면 X축하고 Y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억각이니까 세타야. 근데 얘는 빗변물의 높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F 빗변물의 높이니까 F 사인 각이야. 사인 배웠어? 안 배웠어? F 사인 세타가 돼. 근데 얘는 빗변물의 밑변이란 말이야. 코사인 각이야. F
코사인 세타야. 응? 근데 우리는 뭐 이거는 0이라 했지. 팔의 길이하고 힘이 나란해 버리지. 그러면 돌리면 안 생겨. 그러니까 A는 0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더 나오는데? 팔의 길이하고 수직인 성분 힘만 더 나오면 돼. 그래서 이때 토크는 뭐가 되는 거야? 팔의 길이 곱하기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팔의 길이하고 수직인 성분만, 힘만 필요한 거야. 그거에 의해서 토크가 생기니까. 근데 나란한 부분은 토크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봐봐. 11페이지 보면 돌림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놈이 있어. 두 개가 있지. 뭐가 있어? 길이가 길어지고. 그렇지. 길이하고 힘이 있고 또 힘의 각도도 있어. 힘의 크기, 돌림의 크기하고 힘의 방향이 있다.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 돌림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그렇지. 영향을 주는 놈이 자, 돌림이 뭐야? 토크는 팔의 길이 곱하기 힘이잖아. 그럼 팔의 길이가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 뭣도 영향을 줘? 힘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해됐어? 좀만 쉬어? 좀만 쉬어? 1시간 됐으니까 5분만 쉬어? 힘드니까 너도 선생님도 힘들고 지금 배운 거는 다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거 있잖아. 이거하고 역학적 평행이 있어. 봐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야. 역학적 평행. 이걸로 문제를 다 푸는 거야. 돌리는 거. 또 이런 문제 있잖아. 어렵게 보이잖아. 막 어렵게 보이지. 근데 간단히 끝나버려. 선생님 이따 설명하라고. 왜 이렇게 간단해요? 그럴 거야? 좀만 쉬어? 5분만 쉬어? 안 눌렀다. 어쩐지 뭔가 찜찜했어. 자동차 핸들이 손잡이 부분은 큰 바퀴고 안에 있는 박혀 있는 부분은 작은 바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본필이 작은 바퀴. 본필 이게 케이스가 뭐야? 큰 바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버 있지. 드라이버도 앞에 뾰족한 부분 있지. 그게 작은 바퀴. 드라이버 손잡이가 뭐야? 큰 바퀴잖아. 우리가 손으로 있잖아. 나사를 박지. 맨손으로. 엄청 힘들어. 근데 뭘 이용해?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손쉽게 나사를 박을 수 있잖아.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져. 근데 이 도구들이 지뢰하고 축바퀴가 돌림힘을 이용한 거야. 도구야. 그럼 보자. 이제 돌림힘을 이용한 도구 보자. 돌림힘의 이용이 있어. 첫 번째가 이제 지뢰다. 지뢰는 봐봐. 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까? 도구를 사용해봤자 한 일은 똑같아. 그러나 인간의 힘은 유한하단 말이야. 무한한 게 아니야. 내가 힘을 주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적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어. 적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 생활이 편리해지는 거야. 왜? 봐봐. 지뢰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 쓰는 막대기. 쓰는 막대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레버라고 그래. 레버 들어봤지? 지렛대 원리 있잖아.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기원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 유레카. 유레카를 외쳤던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야. 아르키메데스가 뭐라 했냐면 나한테 받침점과 무한히 긴 막대가 있으면 나는 지구도 넣을 수 있다. 그랬어. 이게 뭐야? 지렛대 원리야. 지뢰 원리야. 그러니까 무한히 긴 막대하고 받침점이 있지. 그러면 내가 지구는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근데 내 힘으로 들 수 있다. 왜? 힘이 적게 드니까. 근데 봐봐. 첫 번째 지뢰의 질량을 무시할 때 보통 지뢰의 질량을 고려할 때도 있고 질량을 고려하지 마라 할 때도 있어. 근데 보면 자 봐. 그러면 지뢰가 이렇게 생겼지. 지뢰에는 세 점이 있다. 세 점이 있어. 정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세 점이 있어. 세 점이 있어. 세 점이 있어. 이게 무슨 점? 작용점이라고 해. 그리고 이게 무슨 점? 받침대가 받치는 받침점. 그리고 여기가 힘을 주는 힘점이라고 해. 세 개가 있어. 점이. 근데 이때 이쪽은 무게는 뭐야? mg다. 웨이트. 무게는 보다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질량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중력 가속도를 곱해줘야 돼. 무게는 뭐라고? mg야. 그리고 이때 이쪽의 팔의 길이를 a, 이쪽의 팔의 길이를 b라고 해. 그러면 자 이때 뭐가 생기지? 뭐가 생겨? 뭐가 생겨? 야, 정아, 뭐가 생겨? 힘하고 팔의 길이가 있네. 그리고 이 팔의 길이하고 힘하고 수직으로 작용했네. 뭐가 생겨? 돌림이 생긴 거야. 돌림이 생겨. 이때 토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응? 그리고 이때 여기서도 팔의 길이하고 뭐가 있어? 힘이 작용했지. 힘이 수직으로 작용했지. 뭐가 생겨? 돌림이 생겨. 토크가. 응?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아까 전에 역학적 평형이 있다 했지. 물체의 운동 강세가 변하지 않고 정지에 있는 놈은 힘의 평형이 더 성립하고 뭐 더 성립한다? 돌림의 힘의 평형이 더 성립한다 했어. 그러면 여기서 봐. 얘가 움직이지 않고 지금 정지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성립해야 돼? 돌림의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돼. 이해됐어? 보자. 이때 회전축을 잡고 나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고 나면 그러면 어떤 힘은 지금 이 힘은 어느 쪽이야? 반시계 방향이네. 이 힘은 뭐야? 시계 방향이네. 그러면 어떤 힘은 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만들고 또 어떤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만들어. 갖고 이 토크들이 평형을 유지하게 이것의 크기가 같게 만드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정지해 있으면 역학적 평형이가 있어. 역학적 평형은 두 개가 생기네. 힘의 평형하고 뭐가 생긴다? 그렇지. 돌림의 평형이 생기네. 근데 여기서 회전하자. 회전축 잡았더니 토크 생기잖아. 그러면 이때 돌림의 평형이 나요. 그러면 돌림의 평형이니까 뭐가 생기지? 토크 1하고 토크 2하고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야 돼. 돌림이. 근데 그냥 크기만 같다 그러자 우리. 그러면 여기선 힘이 뭐야? 팔의 길이 곱하기 뭐가 된다? 힘이지. 힘이 그렇지. W지. 무게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B 곱하기 F잖아.
이게 성립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F는 어떻게 돼요? F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F는 B분의 그렇지. W 곱하기 B분의 A야. 즉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을 준 쪽에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이 줄어들어. 그래서 적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물체를 봐.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 쓰는 막대기가 뭐라 했어? 지뢰라 했지. 팔의 길이가 힘을 주는 곳에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야? 그렇지. 적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힘이 줄어들어. 이해됐어? 즉 봐봐. 만약에 예를 들면 힘과 여기서 팔의 길이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그렇지. 힘과 여기서는 힘과 팔의 길이는 반비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A 대 B가 1대 12. 그러면 W 대 F는 얼마가 됩니까? 10대 1이 되는 거지. 반비례니까. 즉 힘이 물체의 무게의 10분의 1만 주면 된다. 내가 주어질 힘이 줄어들어. 5배가 되면 내가 주어질 힘이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물체의 무게보다. 이해됐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쓰는 거야? 지뢰를 쓰는 거야. 도구를 사용하는 거야. 이게 내 힘은 10N밖에 안 돼. 근데 물체의 무게가 50N이야. 내가 못 들지. 근데 팔의 길이를 갖다가 5배를 갖다가 키우면 내가 10N으로 들 수 있어. 즉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 쪽에 내 힘은 내가 주어질 힘은 어떻다?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이용한 거야? 돌림힘을 이용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도 나와. 이제 여기는 지뢰의 질량을 무시했지. 근데 즉 여기서는 힘의 평형도 구할 수 있다. 힘의 평형도 구할 수 있어. 힘의 평형은 뭐야? 뭐냐? 합력이 0이잖아. 알차이 그렇지. 돌림의 맨평은 돌림의 합력이 0인 거야. 토크가 0인 거야. 힘이 0이 아니야. 회전 효과가 0인 거야. 돌림힘은 힘이 아니라 했잖아. 이게 0인 거야. 근데 여기서도 봐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작용하냐? mg. 무기 중립 이임하고 어떻다? 크기 어떻다? 같아야 돼. 즉 봐봐. 여기서 힘이 뭐냐면 힘이 이제 어떠냐면 여기서는 힘이 3개가 작용해. 실제로는 3개가 작용한다. 이렇게 돼. 얘가 누르니까 반발력이 있어. 그러면 이 힘하고 나머지 힘은 같은 방향이지. 더해줍니다. 즉, 이 힘을 F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때는 F1은 누구? F하고 누구하고 같아야 돼? W하고 같아. 이 힘은 같은 방향이잖아. 더해주면 돼. 근데 왜 같아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정지는 뭐야? 합력이? 0 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세 힘이 작용하잖아. 근데 이쪽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지. 그리고 반대 방향하고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합이 이거하고 같아야 돼. 그래야지 멈추는 그렇지. 합력이 여기 있잖아. 이게 역학적 평형 상태는 힘의 합력이 0이고 돌림힘의 합력도 0이다. 힘의 평형도 되고 뭣도 된다? 돌림힘의 평형도 된단 말이야. 즉 봐봐.
이거는 돌림이면 평행이지. 토크온하고 토크투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 힘들이 합이 이 힘의 합과 두 힘의 합과 반대 힘이 어떻다? 같아야 돼. 즉 F5는 F 플러스 W가 돼. 이게 힘의 평행이고 돌림의 힘의 평행은 토크온하고 토크투하고 어떻다? 같아. 즉 역학적 평행 상태에서는 둘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식이 몇 개가 나오냐? 두 개가 나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추워? 아니요. 괜찮아? 오, 히터를 끄니까 정은이가 말똥말똥해지네. 정은아, 옛날에 화학이 어려웠어? 물리가 어려웠어? 삐까본 적 있어? 아니요, 화학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물리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리가 어렵긴 어려운데 이제 1단원하고 화학 1단원하고 물리 1단원하고 삐까본 적이에요? 화학 1단원도 엄청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상대성 원리가 있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게 왜 어렵냐면 빛의 속도일 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를 경험을 못 해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안 와닿는 거야. 근데 화학 1단원이 몰이란 건 묶음단인데 이제 화학에서 취급하는 단위가 원자니, 분자니, 이온이란 말이야. 눈에도 안 보여. 전자현명으로 봐야 돼. 근데 그걸 취급하다 보니까 작은 놈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묶음 단위가 필요한 거야. 봐봐. 너가 저기를 갔어. 과일 가게를 갔어. 근데 아저씨한테 과일 수박 2덩이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고맙습니다. 가져가 그랬지. 근데 참외 3개 주세요. 아저씨, 예, 가져가세요. 방울토마토 2개 주세요. 아저씨가 이렇게 가이 새끼야. 왜요? 크기가 작은 놈들은 개수로 안 팔아. 묶음 단위로 팔아. 한 바구니 아니면 1kg, 2kg 팔잖아. 그리고 쌀집에 갔어. 정은이가 야 아저씨 쌀 45,364개 주세요. 좋은 아저씨면 나가 재수없게 이씨 그러잖아. 근데 나쁜 아저씨면 그래 세서 가져가. 못 되지.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한 대 아니면 1kg, 2kg 판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원자니 분자니 그거는 뭐가 필요해? 더 묶음 단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에서 쓰는 묶음 단위가 몰이야. 근데 이 개념을 몰라 애들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쉽게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질의 질량이 줘버렸어. m일 때. 이때는 질의 질량까지 고려해야 돼. 그럼 봐봐. 잡아라.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 질의가. 과침점, 작용점. 작용점을 여기다 쉽게 쓰자. 그리고 힘점이야. 그리고 여기로 W. 그리고 여기가 A고, 얘가 B네. 근데 이 질량이 있다겠지. 그럼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하니까 힘이 또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야. 무게 중심에서 얘의 질량이 중력을 받는 거야. 이렇게 무게 중심 막대에 있잖아. 절반 이곳이 모양이 일정하면 이 절반에 있단 말이야. 무게 중심이. 그래갖고 여기가 무게 중심이라고 했잖아. 응? 절반이라고. 여기가 길이가 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로 아래로 뭐가 적용이 되는 거야? mg가 적용이.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힘은 뭐다?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거든. 4개가 있어. 그리고 돌림힘은 여기서는 이기.
여기서는 여기가 생겨.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힘의 평형을 보자. 힘의 평형은 뭐라고? 안자임이요. 그렇지. 알짜임이 영향을 되지. 그러면 아래로 한 것들은 다 더해줘. 같은 방향이니까 W 플러스 mg 플러스 F야. 근데 얘를 F1이라고 이러자. 그러면 얘는 F1하고 이해됐지? 같은 방향은 더해주면 돼. 반대 방향은 반대편에 주면 돼. 그리고 정지에 있지. 뭐또 성립해? 돌림임의 평형도 성립하지. 돌림임의 평형도 성립하지. 그러면 이 돌림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전축을 어디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회전축을 갖다가 제일 모르겠는 걸 잡아버려.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려. 그러면 얘는 팔의 길이가 0이 돼버리지. 이 새끼는 사라져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뭐냐면 여기서 모르는 값이 있지. 모르는 값이 이거지. 근데 회전 돌림임을 잡으려면 팔의 길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축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회전축으로부터 힘을 준 곳에 길이가 팔의 길이잖아. 근데 회전축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돌림임들이 다 틀려져 버려. 근데 제일 모르겠는 거 F1을 갖다 나는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돼. 그러면 팔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 0이 되어버리잖아. 팔의 길이가 여기를 갖다가 정은아 봐봐. 여기를 갖다가 회전축으로 잡지. 그러면 이 힘은 회전축으로부터 팔의 길이가 얼마가 돼? F1의 힘이요. 0. 그렇지. 팔의 길이가 0이니까 0 곱하기 F1이야. 그럼 토크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렇지. 이런 거야. 이게 회전축이 중요해. 이게 모르는 값을 회전축으로 잡아버려. 나는 이걸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 팔의 길이가 0이 돼버리니까 돌림임이 안 생겨버려. 그럼 돌림임은 몇 개만 생기니? 이거? 2개. 이거? 아니지. 3개지. 3개지. 근데 얘하고 얘는 뭐야?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해준다? 더해줘. 그렇지. 더해주면 돼. 그래서 돌림임의 평형은 mg 플러스 뭐야? 얘를 갖다가 뭐 C라 그랬잖아. 이 팔의 길이를 C라 그랬잖아. mg 곱하기 C 플러스 F 곱하기 뭐니? B지. 는 뭐가 돼? WA. 그렇지. 그러면 공식이 2개 나와갖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하고 또 지뢰를 이용한 게 뭐 있냐? 지뢰를 이용한 게 이게 힘을 준 곳에 팔의 길이가 커지면 힘은 어떻게 된다? 내가 주어질 힘은 줄어들어도 되나? 아니지. 반비례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힘과 팔의 길이는 반비례. 이게 힘을 준 곳에 팔의 길이가 늘어나지. 그러면 내 힘은 어떻다?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뢰를 사용하는 거야. 내 힘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거운 물질을 두고 싶으면 이제 지뢰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뢰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 사이 거리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내가 주어질 힘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의 무게가 50N이야. 근데 내가 주어질 내 힘은 10N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힘을 줘야 될 곳이 회전축으로부터 그 받침쪽으로부터 5배가 길면 내가 10N로 50N짜리 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60N이면 6배 멀어지면 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지뢰를 이용한 게
병따개, 장돌이. 장돌이는 뭐냐면 그 머리만 있는 분은 망치라 그래. 근데 못 뽑는 게 있지. 못 뽑잖아. 이거는 장돌이라 그래. 근데 이것도 이 못 뽑는 부분이 작용점이야. 그리고 요 밑에 다음 부분이 있잖아. 받침점이고 요 손잡이 부분이 힘점이야. 세 점이 다 있잖아. 그리고 가위가 있잖아. 여기가 자르는 부분이 작용점, 여기가 받침점, 내가 여기가 손잡이가 힘점이네. 그러니까 얘도 뭐야? 지뢰 원리야. 그리고 스패너도 지뢰고, 대저울도 지뢰고, 사람의 뼈와 근육도 옆에 나와 인체에 있는 지뢰 봐봐. 사람이 몸을 이루는 뼈와 근육도 지뢰이다. 물체를 들어올릴 때 팔뼈가 이어진 관절 부분이 회전축이 되어서 회전축이 되고 근육이 뼈에 연결된 부분이 힘점이 되어서 물체의 무게중심이 또 작용점이 된다. 그래가지고 근육은 물체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을 작용하고 중력은 물체에 얻는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돌림힘을 작용한다. 이해됐지? 근육하고 근육도 다 지뢰 원리다. 그리고 축바퀴를 보자. 축바퀴는 뭐냐? 큰 바퀴하고 작은 바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축바퀴야. 보면 축바퀴가 있어. 축바퀴는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둥근 막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큰 바퀴야.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바퀴야. 그러면 회전축은 똑같다. 중심은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가 물체가 매달려 있어.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매달려 있어. 이 줄에 물체가 매달려 있어. 질량이 M인 놈이 매달려 있어. 그리고 큰 바퀴에서 내가 줄을 잡아당기면 힘을 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힘점이 되지.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받침점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뢰가 되는 거야. 이 축바퀴도 지뢰 원리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힘점, 여기가 물체가 있어. W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큰 바퀴의 반지름 A라고 하죠. 얘가 작은 바퀴의 반지름 B라고 해요. 그러면 정지에 있지. 그러면 힘의 방향도 성립하고 돌림힘의 방향도 성립해. 그러면 돌림힘은 어느 쪽으로 생겨? 얘는 이쪽으로 생기지. 토크 1이다. 얘는 어느 쪽으로 생겨? 이쪽으로 생기지. 토크 2야. 여기서도 토크 1하고 토크 2하고 같아요. 돌림힘이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F 곱하기 뭐니? A지. 여기는 뭐야? W 곱하기 B. 그렇지. W 곱하기 B지. 자, 따라서 여기서는 F는 뭐니? W 곱하기 A분의 B지. 그러면 A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은 어떻게 되지? 작아져. 똑같아. 지뢰군이야. 그러다 보니까 팔의 길이가 힘을 준 쪽이 2배면 힘은 2분의 1입니다. 3배면 뭐야? 힘은 얼마가 들어? 3분의 1.
즉 되게 무거운 녀석이면 그 무거운 만큼 팔의 길이를 길게 해갖고 큰 바퀴를 만들어. 길게 해서 큰 바퀴를 만들어. 그러면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뭐 있어? 자동차 핸들이 있어. 원래 차 바퀴를 돌리려면 야, 바퀴하고 핸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차 바퀴를 갖다 돌리려면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한데 야, 큰 바퀴하고 작은 바퀴야. 핸들이. 그러니까 힘이 큰 바퀴 쪽에 힘이 작용하잖아. 근데 힘이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힘이 적게 작용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드라이버도 작은 바퀴하고 큰 바퀴가 있어. 손잡이 부분이 큰 바퀴잖아. 근데 맨손으로 내가 나사를 박으면 못 박아. 근데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적은 힘으로 나사를 박을 수가 있어. 돌림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자동차 기어, 문손잡이 등등이 있다. 이해됐지? 넘겨봐. 그리고 12페이지는 다음에 풀어봐. 그리고 13페이지 보자. 이제 물체 평형.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이게 뭐냐? 보자. 이해됐어? 축바퀴하고 지뢰는 이해됐어? 간단하지? 또 보자, 이제. 밥은 먹었어? 밥도 안 먹었어? 배고파서 어떻게 해? 괜찮아? 선생님도 밥 안 먹었어? 지금 꼬르륵 간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뭐 편의점 갔다 와. 괜찮아? 그럼 봐봐. 우선 보자. 저기 역학적 평형이 있다. 일단. 역학적 평형은 뭐냐? 자,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가 없고 정지해 있는 상태. 그러면 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요. 근데 역학적 평형은 조건이 두 가지다. 두 가지. 우리가 역학적 평형은 R자임이 0이면 정지해 있는 경우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고 배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토크 부분을 추가해야 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정지해 있으니까 합력이 0이잖아. 그러면 그 상태는 힘의 평형이라고 해. 그러면 시그마 배웠니? 시그마는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합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의 합력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즉 다른 말로 하면 R자임이 0인 경우야. 0이야. 0이면 돼. 힘의 평형은 뭐라고? 합력이 0이면 돼. 이게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합력이 0이면 돼. 두 번째, 또 뭐 또 평행해야 된다? 돌림이 힘의 평행도 생겨야 돼. 즉, 토크를 다 더했을 때 합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됩니다. 이해됐지? 자, 아까 시간에 배운 예를 들면 이거는 역학적 평형이야 아니야? 이죠. 역학적 평형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배웠던 이거는 역학적 평행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제대로 안 해? 봐봐. 얘는 뭐는 성립해? 힘의 평행은 성립해. 그러나 뭐는 아니다? 돌림힘의 평행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회전 효과가 발생해갖고 회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정지가 깨져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 평행이 아닌 거야. 언제까지 회전한다? 이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올 때까지 회전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아까 전에 이해 안 됐잖아. 근데 이제 이해되지? 그러면 이때 역학적 평형으로 문제를 갖다가 푸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는데 순서가 있다. 단계가 있어. 단계가. 봐봐. 꼬다리 한번 봐봐. 벌써 시간이 50분 다 들어갔다. 금방 가네. 봐봐. 단계가 있어. 첫 번째 1단계는 자, 막대에 만약 지뢰라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 만약에 봐라. 이렇게 어떤 얘가 막대에 있다가 양동이를 메고 정지에 있대. 정지에 있대. 물이 채워져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깨로 받치고 있어. 어깨로 받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대. 잡고 있대. 이 길이가 EL이래. 이 길이가 L이래.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게 20N이래. 그러면 이 힘을 우리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그러자. 그러면 힘을 다 표시해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야 돼. 그러면 힘 하나 표시했어. 또 힘 하나 표시했어.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 내가 어깨로 떠받치는 힘이 있지. 작용 반작용에 있어. 얘가 누르니까 이 힘 때문에 이 어깨를 누를 거 아니야. 그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가 여기다가 힘을 잡는 거지. 네, 저 20m 하면 끌어올리는 거죠? 아니, 잡아당기는 거지. 내가 밑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잡아당기는 거야, 지금. 여기 선생님이 아래로 했잖아, 표시. 그러면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표시한다? 힘을 표시했잖아. 힘을 표시했잖아. 힘 다 표시했지. 여기는 아래로, 여기도 아래로, 여기는 위로. 그 다음 2단계 뭘 해야 돼? 힘의 평행의 식을 만들어야 돼. 힘의 평행식 만들어야 돼. 즉 시그마 F는 0이 돼야 돼. 합력이 0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해볼게. 선생님이 같은 방향은 더해진다 있지. 그러면 F 플러스 20N은 F1이라고 그러자. F1하고 같아야 되지. 표시했다. 세 번째 3단계는 이제 뭐 표시해야 돼? 얘는 돌림힘의 평형도 되지. 그러다 보니까 3단계는 돌림힘의 평형을 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정해야 된다? 선생님이 회전축을 정해야 돼.
이게 중요하겠다. 어? 뭘 한다고? 회전축을 정해야 돼. 선생님 아까 좀 뭐라 했어? 회전축을 되도록이면 내가 제일 모르는 값을 갖다가 정해버려. F1. 그렇지! 여기다가 정해버리면 끝나버린다. 회전축을 여기다 정해버려. 그러면 네 번째 4단계 뭐가 성립하니? 돌림임의 평행이 성립하지. 네. 토크의 평행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공식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겨. 그럼 보자. 자, 회전축을 정했어. 그 다음 돌림의 평행. 어떻게? 토크 이쪽으로 생기지. 이쪽으로 생기지. 얘 이쪽으로 생기지. 네. 그러면 토크1하고 토크2하고 같지? 그러면 얘는 뭐야? F 곱하기 2L이지. 얘는 L 곱하기 20N이지. 이해됐어? 따라서 F가 얼마가 됐니? 10N. 그러면 F가 10N이니까 F1은 몇 N이야? 30. 답이 나오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자, 보자. 정리해보자. 자, 역학적 평행의 정의는 뭐라고?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정지 상태일 때는, 정지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 역학적 평행이라고 해.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 없이 정지에 있는 상태가 뭐라고? 역학적 평행이야. 그러면 정지기 때문에 힘의 합력은 0이야. RCM은 0이야. 즉 힘의 평행이 성립해. 그리고 회전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또 성립해? 정은아? 회전 효과를 우리 돌림힘이라 했지. 그렇지. 돌림힘의 평행도 성립해야 돼. 즉, 야, 힘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다 작용했으면 이 새끼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크기 갖고 방향 같아야 돼. 그리고 이 힘하고 똑같아야 돼. 이게 성립. 근데 얘는 역학적 평행이지. 정지고 회전도 안 하잖아. 힘의 평행도 성립하고 돌림힘의 평행도 성립해. 근데 얘는 역학적 평행이 아니지. 힘의 평행은 성립하지만 돌림힘의 평행은 성립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회전하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역학적 평행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두 개의 공식만 세우면 된다. 막대에 작용한 힘 다 표시해. 그 다음 힘의 평형식. 이 같은 방향을 더해줘. 그리고 반대 방향하고 크기 같아야 돼. F 플러스 20N은 F1이 돼. 그 다음 회전 측정. 회전 측정할 때 정은아 어떻게 정한다 했어? 제일 모르겠는 걸 갖다가 그냥 회전축으로 잡아버리지. 그러면 걔는 팔의 길이가 0이 돼버리니까 토크가 돌림이 0이 돼버려. 여기를 잡았어. 그럼 이 시기는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얘는 이렇게 회전해. F 곱하기 2얘는 L 곱하기 20N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F가 얼마가 나와? 10N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다 10N을 집어넣으면 F1은 30N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이제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 몇 개 풀어보고 구조물의 안정성 이런 거 다 할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만약에 네가 다닐 거면 숙제는 봐봐. 뭘 풀어오냐면 이것도 풀어오고 이거 풀어오고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다. 응? 이것도 풀어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풀어보면 돼. 13번. 그렇지. 좀만 쉬어. 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네. 이제 확실히 이해되지? 돌림이 뭐고 힘의 평행이 뭔지 알겠지?